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뭐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대통령이지.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문재인 정권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오래갈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현재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그냥 상징적인 존재,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지사장 같은 존재,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 되는 거는 그거겠죠.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문재인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놀랍게도 그 답은 586 세력들입니다.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까지 친노, 친문 세력이라고 불렸던 586 세력, 그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청와대의 주인인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그 586 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그 586 세력의 장난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저 그 세력의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모든 것들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586 세력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권 자체에 대해서도 레임덕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이죠. 친문 세력들은 586 세력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내보내고 그 다음으로 누구를 지금 내세워야 될까? 다음 핫바지 사장으로 누구를 내세워야 될까? 그게 지금 친문 세력들의 고민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다음 타겟이 누가 될 것이냐, 586 세력이 밀어붙일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두 사람 정도로 지금 추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시민보다는 김경수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유가 간단한 것이겠죠. 적자 중에 적자이기 때문에 친노 친문 세력의 적자, 그게 바로 김경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김경수 본인도 586 세력이 자기를 지금 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점점 지금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내고 다음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거는 김경수의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김경수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지금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지, 586 세력과 김경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최근 리얼미터에서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아직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윤석열과 이낙연이 15.5로 동일한 상태이고요. 뒤로는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애당초 친문이 아닌 사람인 것이고 이낙연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친문이다 라고 보기엔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 사람은 친문 친노 세력의 적자가 아닌 것이죠. 그럼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유시민 그리고 김경수 두 사람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보다는 김경수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김경수를 지금 점쳐놓고 뭔가 조금 바삐 움직이는 듯한 그런 식의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미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당원 투표 또한 마찬가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당원 투표 그리고 경선을 늦추겠다, 두 가지의 모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경수 지사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모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미 당내에서조차도 그런 식의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같은 경우도 대법원 판결 가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 김경수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대법원장이 김명수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 대법원 가서 뒤집힐 거라는 것이죠. 왜 도대체 당내에서는 지금 경선을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겉으로는 지금 뭐 코로나 핑계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지만 김경수의 무죄 확정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586 세력이 친노 친문 세력이 자기를 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은 바로 김경수 본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김경수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현재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견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청와대의 속도 조절론 입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검찰 개혁은 법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한 말씀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되는 건 아니다. 저 얘기가 지금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너무 속도를 빨리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뜨악한 거죠. 그렇죠? 추미애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럽다. 그런 식의 입장을 내놨던 것이고 김경수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속도 조절론 이런 걸 한다라고 해가지고 당까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항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한 가지를 놓고 서도 문재인 대통령 측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둘 사이에서 갈등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3.1절을 맞이해서도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김경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 기술적 독립 없이는 대한민국은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가 없다. 우리 힘과 기술로 완전한 경제 독립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 순간까지도 한반도 침탈의 역사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와는 담을 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일본에 대해 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3.1절을 맞이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3.1절에 다음 같은 기념사를 했습니다.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끝났다 라고 하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친일잔재 청사는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는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면서 협력과 강화를 강조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심지어 분업구조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일본의 성자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독립선언문의 목적은 일본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대놓고 지금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척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척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죠. 586 친노 친문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이 척을 지금 쥐고 있는 것입니다. 586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버렸다라는 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또 있었죠. 그게 바로 신현수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신현수와 박범계 둘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박범계 인사안에 대해 가지고 신현수가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항명을 했던 겁니다. 신현수는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저런 식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고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항명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겠죠. 신현수 지금 민정수석이 분노한 게 뭡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 인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박범계가 민정수석인 자기한테조차도 얘기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검찰 개혁이다랍시고 검찰 인사를 진행할 수가 있냐. 이거는 지금 자기를 패싱한 것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신현수의 입장입니다. 그 청와대가 다급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신현수 민정수석한테 휴가를 조금 갔다 오시고 진정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휴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저거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가 지금 내놓고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일단락이 됐다. 신현수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갈등이 끝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면은 사의를 표명을 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위임했다.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자꾸 좌지우지 되지 말고 586 세력에 의해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라.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이것조차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냐. 자기가 결정을 해라. 이거를 지금 독촉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신의 거취를 위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추미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자기 줏대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결정을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가지고 586 세력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일침을 놓은 것이 저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결정해라 저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애당초 문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586 세력에게는 그저 바지사장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 레임덕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화된 것입니다. 586 세력은 그 차선책으로 지금 김경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 김경수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쿠데타를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은 586 세력인 거 아닐까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